뉴욕시가 이민자 문제로 3년간 12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연방 정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경선 후보가 8명으로 확정돼 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주 후에 열리는 당내 경선 토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계속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세계 주에서만 14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토네이도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안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10대 소녀가 어제 자수해 2건의 폭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 곳곳에 불법 성매매 업소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성 인권 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뉴욕시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달 1일부터 뉴욕주 담배세가 한 갑당 1달러씩 인상돼 전국 최고 수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뉴저지 뉴브런스윅의 대형 병원에서 업무 처우 개선과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간호사 대규모 파업이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남북 국경에서 몰려드는 이민자 관리에 고심하는 뉴욕시가 지난 3년간 120억 달러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애덤 시장은 연방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민자 문제로 지난 3년간 12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며 이는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예산안의 10%가 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만 해도 뉴욕시의 소방과 보건, 공원 관련 예산을 합친 액수보다 이민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이민자 급증이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뉴욕시의 현행법 때문입니다. 뉴욕시에는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난민이 요청할 경우 시가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존재합니다.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민자와 노숙자 등은 10만 7,900명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1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때문에 뉴욕시는 센트럴파크와 프로스펙트파크, 랜들섬 등지에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텐트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앞서 남북 국경에 뉴욕은 물가가 비싸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다른 도시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연방정부를 향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자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이민자들이 스스로 주거와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업 허가를 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경선 후보가 8명으로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당내 경선 TV 토론회에 불참할 것을 선언해 공화당 전국위원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을 주관하는 당 전국위원회에 따르면 20개 주에서 최소 200명씩 4만 명의 기부자를 확보하고 전국 단위 여론조사 3곳에서 최소 1% 이상 지지율을 확보해야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준을 충족한 후보는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콧 상원 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 8명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유세 중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으며 트럼프 대선 캠프도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공화당 경선에서 토론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TV에서 서로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고 비뚤어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해임하고 백악관을 탈환하는 진짜 임무에 집중해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공화당은 23일부터 팍스뉴스 주관으로 대선 경선 TV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6월까지 주별 경선을 진행한 뒤 7월 밀워키에서 열릴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내 트럼프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키스 켈로그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트럼프가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트럼프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 미국에 대한 깊은 비전, 용기를 가진 인물이며 일관되게 미국을 우선시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디센티스 주지사는 선거 캠프 책임자를 전격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기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7월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이 지속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으로 세계 주에서만 147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홍수나 토네이도 같은 지난 때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올여름 계속된 극심한 폭염에 현재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에서 64명,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39명,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서 26명, 텍사스주 웹 카운티에서 11명,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7명이 사망해 3개 주 5개 카운티에서만 147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카운티는 6월부터 7월까지 31일 연속으로 기온이 섭씨 43도를 넘어 미국 도시 중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아직 사인을 조사 중인 312명의 사망자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폭염 관련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실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토네이도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으며 폭염 관련 사망자를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스 하버드대 과학사 교수는 과거 미국에서 지금보다 덜 심각한 폭염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며 사망자 수가 과소 보고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유럽은 산불과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포르투갈 남부 오데미라에서 발생한 산불이 토지 6,700헥타르를 태웠으며 1,4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남서부 카디스와 북부 카탈루냐에서 산불이 발생해 총 1,000헥타르 면적의 토지가 불에 탔습니다. 지난 7일 포르투갈 산타렘에서는 기온이 섭씨 46도까지 치솟아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에서는 폭풍으로 인해 2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에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뉴욕 경찰이 뉴욕 지하철 열차 내에서 한국계 여성과 또 다른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흑인 소녀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NYPD는 소녀가 사건 이틀 뒤인 어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2건의 폭행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뉴욕 지하철에서 10대 소녀가 아시아계 부부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11세 쌍둥이 딸을 동반한 상태였고 부인은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와 피해자 인터뷰 등에 따르면 피해 아시아는 네바다주에서 뉴욕을 방문했으며 한국계 여성인 수영은 은퇴한 의사라고 온라인 매체 더 메신저는 전했습니다. 영은 이날 열차 건너편 좌석에 앉은 10대 소녀 3명이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듣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영이 그들을 바라보자 더 크게 웃기 시작했는데 영이 그들의 행동을 정확히 따라하며 웃자 소녀들은 악담을 퍼붓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승객 조안나 린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녹화됐으며 자신들의 모습을 녹화 중이라는 것을 알아챈 10대 소녀 중 한 명은 린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수영이 린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자 이 소녀는 영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행은 지하철이 다음 역에 정차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하철이 정차하자 다른 승객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차를 도왔습니다. NYPD는 이 사건을 인종차별에 기반한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본 수영은 이를 인종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한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은 그들은 아주 어린 소녀들이라며 법 집행을 떠나 우리가 사회 및 공동체로서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최근 뉴욕시 곳곳에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가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 및 여성 인권 단체들은 뉴욕시 리더십의 실패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내 성매매 단속이 10년 새 느슨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1,300건이 넘던 불법 성매매 관련자 체포가 10년 새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최근 롱아일랜드뿐 아니라 퀸즈 지역에도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불법 업소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인권단체 및 인근 주민들은 자녀와 오가며 매매 업소를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민망한 상황이라며 하소연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청소년들에게마저 매매를 부추기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생활하기 너무 우려스럽고 유해한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리더십의 실패라며 주거단지에 이렇듯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는 것은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알선업자들이 미성년자를 강제로 인신매매한 뒤 성매매 시장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이 청소년인지 자의로 매매업을 하고 있는지 등에는 관심이 없다며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구해낼 방법 역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은 롱아일랜드 일대 및 퀸즈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담배세가 내달 1일부터 담배 한 갑당 1달러씩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뉴욕주 담배세는 전국 최고 수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 조세금융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20개비가 들어있는 담배 한 갑당 적용되는 담배세가 1달러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 시내 담배세는 갑당 5달러 85센트에서 6달러 85센트로 또 뉴욕시를 제외한 다른 뉴욕주 지역은 현행 4달러 35센트에서 5달러 35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뉴욕주 담배세는 현재 전국 최고인 워싱턴 DC의 4달러 50센트를 뛰어넘어 전국 최고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사무실은 이번 담배세 인상과 관련 담배를 피우는 주내 청소년의 수를 9%까지 줄이고 2만 2천 명의 청소년이 성인 흡연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담배 판매 업계는 담배세가 저렴한 타주 또는 면세 담배를 구입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으로써 편의점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뉴브런스윅에 위치한 대형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닷새째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약 1,700명의 간호사들은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처우 개선 및 급여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뉴브런즈에 위치한 대형 대학병원인 로버트 우드 존슨 병원에서 간호사 대규모 파업이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해당 병원 간호사들은 간호사 한 명당 돌봐야 할 환자가 너무 많다며 이는 간호사들에게도 또 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혹한 환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병원이 깨닫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간호사들은 업무 처우 개선과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이미 이들 간호사는 뉴저지주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이번 간호사 대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가 질적으로 낮아지는 문제는 없다며 병원은 항상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료인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과 간호사 노조 측은 협상을 통해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정부가 총기에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유령총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유령총에 대한 하위 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등 2명의 보수 대법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딴 총기 사고로 유령총 문제가 부각되자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에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학생 및 교사 인종별 현황에 따르면 주 전체 학생 가운데 약 10%가 아시안 학생이지만 교사 중 아시안 비율은 고작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뉴저지 전체 교사의 82%는 백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학생 중 백인 비율 38%를 크게 뛰어넘는 비율입니다. 이 같은 아시안 교사 부족 상황은 한인 밀집 학군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학생 중 아시안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잉글로드 클립스 학군의 경우 교사 중 아시안 비율은 7.8%에 그쳤습니다. 주요 한인 밀집 학군 가운데 아시안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클러스터조차 1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포틀리, 레오니아, 팰리세이즈 팍 등 대표적인 한인 밀집 학군들도 아시안 교사 비율은 10% 남짓입니다. 아시안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주요 명문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같은 조건일 경우 레거시 입학 때문에 아시안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연구는 연방대법원이 소수의 우대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레거시 입학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SAT 성적 등 각종 시험 점수, 과외 활동 등 서류상 자격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을 때 아시안 입학률이 2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건일 때 입학률 격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부모가 해당 대학 졸업생일 때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레거시 입학과 기부 입학을 꼽았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각종 사기 피해 손실액은 총 88억 달러로 2021년보다 30%나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손실액이 발생한 부분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피해액이 3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기 손실액은 2021년 손실액의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각종 사기 사건 피해자 수는 20세에서 29세 젊은 층이 시니어보다 많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결제, 플랫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사기 행각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것도 젊은 층의 사기 피해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